여야가 지금 뭐 상임위 등등등의 많은 건을 놓고 지금 이 대치 중이죠. 이걸 의총장에서 틀었다는 건 국민의힘도 전면전 선포입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좀 헷갈리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이전에 검사 사칭으로 인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8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검사 사칭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그때 나는 이제 모르고 그렇게 당했다. 네.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 유포로 상대방이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과거에 전 성남시장 김병량 시장의 비서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위정을 좀 하라고 저렇게 전화로 시킨 교사한 어떤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 전녹음은 사실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가장 좀 뼈아픈 녹취가 형수욕설 녹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형수욕설 못지않게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도덕적으로 좀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마치 이재명 대표 방탄과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아수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인해서 왜 민주당의 다른 모든 의원들 최고위라든지 또 법사위라든지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는 건지 네. 이렇게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있던 방탄으로 해서 이 아수판이 되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사위를 비롯해서 이제 상임위를 이렇게 강하게 지금 현재 선점하고 지금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재명 대표 방탄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냉정하게 과거 검찰 수사 공소까지는 뭐 검찰 조작이다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는 있다 보더라도 일단 1심 판결이 난 이화영 전 지사의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사법부를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정 질서인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저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면 친윤에서는 단독으로 이 첫 번째 투표에 50%가 안 되면 결선 가면 그럼 좀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예,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뭐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뭐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거의 어떤 흐름은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제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당원에 대한 의뢰하는 당원의 모욕이다. 이 이야기는 저는 뭐 견제도 견제지만 어떤 이번 당대표 선거의 흥행용이다. 흥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선거는 이제 시작을 하면 사전의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이제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도 네. 사실은 사전에 여론조사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될 것인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네. 신근 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도 되지만 그러나 막상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또 지난 총선 참패의 어떤 그 책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지고 되고 이래 되면은 저는 승부의 흐름은 쉽게 예단할 수도 없게 된다. 특히 이 결선 투표로 가면 완전히 좀 다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당대회에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SNS에 보수는 기적의 후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난 보수까지 지키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홍석준 의원님, 나경원 의원은 대비 효과를 노린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나경원 대표의 페이스북 그 내용은 본인이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
17년 정권 교체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 원내 대표로서 네. 어떻게 이제 투쟁을 해 왔는가. 그리고 그런 어떤 투쟁의 밑거름 위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로 이제 정권 교체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네. 비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대비 효과를 저는 이제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지금 이제 지금 출마를 굳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언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큰 어떤 흐름에서 있던 대세로는 형성이 된 건 맞지만 네. 그러나 지난 어떤 총선 참패에 어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다시 복귀하는 시점에서 당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과연 이 총선 참패를 딛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 어떤 중심 정당으로서 우리 국민의 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다시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줄 것이냐 이런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홍 의원님 옆에서 웃으셨어요. 저는 네. 그 윤건영 의원과 김정숙 여사가 변진 의원 몸값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그 허위 사실이 있어서 고소를 하는 건지 기내식만 하더라도 6,300만 원 부분에 뭐 사실 우리가 그 배달을 하면은 배달료가 예를 들면 15,000원이면은 예를 들면 그 식비가 10,000원이고 배달료가 5,000원이다. 그랬더라도 우리는 다 15,000원을 우리가 다 지불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지금 이제 문체부의 예산으로 있는 6,3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이제 기내식비로 그 맞는 거죠. 그런데 뭘 가지고 또 허위 사실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건지 이걸 통해서 배인진 의원의 어떤 몸값만 저는 볼 때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꾸 민주당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순방하고 지금 김정숙 여사 저 타지마을 방문하고 지금 동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동격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김정숙 여사 지금 단독 방문을 두고 지금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거니 그걸 동격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